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이스퀘어 팀에서 채널 매니저를 맡고 있는 현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이스퀘어 데이 행사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젠다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어젠다는 제 발표에 대한 거고요. 예, 마이스퀘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알고 가야 될 거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마이스퀘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 다음에 이노디비 클러스터, 마이스퀘어 오퍼레이터, for Kubernetes, 그다음에 MDS 히트웨이브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 이후에 다른 스피커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하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에서 오픈되어 있지 않죠. 근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머가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정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어떤 특정 조건들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클로즈드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프라이어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프로프라이어터라든지 클로즈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라클 DB라든지 MS 워드, 어도비 포토샵 등의 많은 상업용 벤더들이 제공드리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제어할 수 있고요. 또 유연성도 크죠. 또한 출시 시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는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벤더를 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분들이 오픈소스는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도 상업용 라이센스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상업용이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라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지원은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스퀘어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마이스퀘어 역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최초로 마이스퀘어 AB라는 회사가 생겨서 마이스퀘어이 최초 리리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마이스퀘어 AB가 선에 인수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선이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그동안 거의 한 10년을 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는데요. 대표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엔지니어링 인력이 2배로 늘어났고요. QA 인력도 3배로 늘어났고 지원 인력, 즉 서포트 인력도 2배로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 혁신 부분, 이 부분은 뒤에 다른 스피커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라서 저는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이스퀘어 5.7에도 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MySQL 오픈 7에도 여러 가지 뛰어난 성능이라든지 복제 향상, 제이슨 지원, 보안 향상 등이 있었는데 중간에 MySQL InnoDB 클러스터가 적용되면서 HA 기능이 많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MySQL 8.0이 돼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기능을 보면 NoSQL을 제공하는 도큐멘트 스토어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 롤, 유니코드, 스키리티가 기업 환경이나 공공 환경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력해졌다. 특히 이런 부분은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개발 기간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400개 이상의 작업 로그, 500건 이상의 버그 수정, 그다음에 500건 이상의 신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예, 제 마음대로 잘 이동이 안 되네요. MySQL 라이센스 모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GPL이라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GPL은 General Public License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반 공개 라이센스라고 해서 무료입니다. 사용은 무료지만 GPL 라이센스의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이 정책에 준수 없이 사용할 때는
계약 위반이 되겠죠. GPL 라이센스 정책의 계약 위반이 되겠죠. 그다음에 MySQL 커머셜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업용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라이센스는 언프람 및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을 위한 상업용 구독 서비스로요. 가 있고 또한 저희가 OEM과 ISB나 혹은 공공기관을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연구 라이센스, 보통 퍼페추얼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MySQL의 상업용 라이센스는 오라클만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이 보통 무료라고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 환경에서 이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법적인 이슈가 나중에 생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실제로 무료라 그래서 사용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MySQL은 특히 커뮤니티 에디션은요, GNU, GPL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고 무료입니다. 하지만 MySQL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있습니다. 통합 및 배치 비용이라든지 지원 및 유지 관리 비용,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비용들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ySQL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작업을 쉽게 수용하는 것도 무료는 아니겠죠.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해서 총체적인 비용을 따졌을 때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을 MySQL에서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합니다만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답일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에디션을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무료 버전,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고요. 아래쪽에 저희 쪽이 제공하는 상업용 에디션, 오라클 커머셜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업용 에디션을 네 가지를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메뉴에 있는 MySQL 스탠다드 에디션이나 맨 밑에 있는 MySQL 클래식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OEM ISV 파트너를 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버전이고요. 보통 저희가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 혹은 일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에디션은요, 크게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MySQL 클러스터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 제가 줄여서 CGE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버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개가 사용하는 엔진이 좀 달라서 일반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쓰시게 될 거는 제가 플래그십으로 여기고 있는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ySQL 에디션 기능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표는 왼쪽 중단에 보시는 www.mysql.com/products라는 데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그 우측에 커뮤니티, 무료인 커뮤니티 에디션,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 세 가지 기능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인 대신에 프리미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용 에디션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어드밴스 피처라든지 시큐리티 기능 같은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좀 사용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MySQL 클러스터 매니저라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중심으로 뒤에 스피커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좀 중요 기능들에 대해서 제목만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고급 기능을 보면요. 고가용성,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High Availability, HA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안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그다음에 감사 기능, 오딧 기능이죠. 그다음에 암호화, TD, 마스킹, 방화벽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툴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백업, 개발, 관리, 마이그레이션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금융기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서는 맨 위에 있는 기술 지원과 오라클 인증 제품과의 그 인증 서비스, 그러니까 인증 제품과 사용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좀 특이하게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을 유료로 사용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 서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한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ySQL의 커머셜 모델에 대해서 가격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모델은 크게 두 가지 구독 모델, 예, 보통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보통의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모델이고요. 연단위 구독 서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혹시 갱신이 없이 사용하시면 사용 계약에 위반이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연구 라이센스 모델이 있습니다. 연구 라이센스 모델은 저희가 보통 퍼페추얼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고객한테 제공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ISV나 OEM 사업을 하는 저희 파트너사에 대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SV OEM 파트너는 오라클 하고요. ISV OEM의 파트너 계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맺어서 유효한 파트너 계약을 가지신 경우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라클의 MySQL을 파는 파트너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라클의 이 MySQL 제품은 저희가 무조건 파트너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MySQL은 오라클의 모든 파트너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모든 파트너사가 MySQL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건 아니라서 MySQL 관련 전문 파트너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 파트너사를 내가 어떻게 하냐? 저희가 뭐 전문 파트너라고 어떻게 뭐 구별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보통 MySQL 관련 자격증을 확보한 파트너들이 저희 전문 파트너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는요, MySQL 세일즈 스페셜리스트가 있고요, MySQL 솔루션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임플로멘테이션 관련해서 MySQL 임플로멘테이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격증을 가능하면 다 보유한 파트너사를 통해서 MySQL 에디션을 구매를 하시면 지원 받으시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예, 공공기관은 거기다 더해서 오라클에서 공공기관에만 납품이 가능한 파트너를 몇 군데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경우는 그 파트너에게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냐, 공공기관인 경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ISV OEM 같은 경우는 오라클과 회사 대 회사로 별도의 ISV OEM 파트너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매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SRP라고 하는데 한국식으로 일종의 표준 권장 혹은 뭐 이런 소비자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칸에 있는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1년에 5,000불 서브스크립션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1년에 5,000불이 저희 MSRP입니다. 그다음에 1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MySQL 클러스터 캐리어 그레이드 같은 에디션 같은 경우 1년에 10,000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특징이 저희가 소켓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서버별 소켓이 한 서버의 소켓이 1개에서 4개까지는 5,000불이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5개 이상의 소켓을 가지게 되면 10,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US 달러가 아니라 한화로 구매하실 텐데요. 한화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MySQL 파트너들한테 견적을 받으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는 일반적으로 서버들이 최근에 5개 이상 소켓을 가진 서버가 많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서버당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소켓 개수가 보통 5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코어의 수에 관계없이 소켓수로 계산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전체적인 말씀 좀 드렸고요. 이제 InnoDB 클러스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InnoDB 클러스터는 MySQL 엔터프라이즈에서 가능한 일종의 HA,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러스터링 기능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MySQL 뭐 라우터라든지 쉘이라든지 그룹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써서 구현한다라는 뜻인데 더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제목일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예. 그 이노드비 클러스터는 쉐어드 나띵 클러스터 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 제 얼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치우겠습니다. 예,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Shared Nothing Cluster Solution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HA 솔루션이고요. 아래 보시면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위한 분산 방식의 고가용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폴트 톨러런스가 되고요. 자동 페일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업데이트가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멤버십 관리가 되기 때문에 멤버의 추가 삭제, 네트워크 파티션 및 장애를 자동으로 멤버십 관리를 하게 되고요. 충돌 감지 및 해결, 또 데이터 유실 방지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머셜 에디션인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시는 고객들, 그리고 앞으로 구매를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부분을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곧 GA를 앞두고 있는, 아직 GA 되지, 그러니까 제너럴 어베일러블이라고 시장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품은 아닌데요. 지금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중요한 제품인 쿠버네티스를 위한 MySQL 오퍼레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스피커분께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딱 이 제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MySQL에 대한 더 쉬운 관리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웨이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MySQL 히트웨이브,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DS라는 서비스가 먼저 있습니다. MDS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OCI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라서 OCI인데, OCI에서 제공되는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바탕의 MySQL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단에 쭉 써 있어서 제가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위에 제공되는 세계 1위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세계 1위는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DB 엔진이라든지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를 보시면 몇 년째 계속해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개발자가 가장 좋아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이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라클 클라우드 위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MySQL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반으로 최신 보안 패치와 함께 자동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대부분의 타 밴드에서 제공하는 MySQL 서비스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급 기능이라든지 관리 기능들을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희 MDS, OCI에서 제공되는 MDS는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도 다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데 더해서 최신 보안 패치와 그 다음에 자동 업그레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또 하나 강점은 저희 MySQL 팀에서 직접 개발하고 관리 및 지원하는 MySQL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의 MySQL을 쓰고 계신 고객의 경우에는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벤더의 MySQL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그 벤더가 그 소스 코드를 약간 변경을 하거나 수정했을 경우에 그 벤더에 럭인 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OCI하고 MySQL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OCI 엔지니어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MySQL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겠죠. 이 둘이 같이 협력을 해서 구성된 전문가들의 24시간 7일, 그러니까 매일 24시간 동안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한국에도 적용된 지가 이제 막 몇 달 됐습니다. 히트웨이브라는 제품인데요. 히트웨이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MySQL에 쓰는 여러 가지 쿼리의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애널리틱 쿼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가속기로였어요. 뭐 기술적으로는 인메모리 상에서 가속을 하는 형태, 인메모리 분산 형태로 가속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이 강력한 애널리틱 가속기인 히트웨이브랑 통합된 유일한 MySQL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메모리 가속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애널리틱에 특화된 뭐 가속기, 쿼리 가속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ySQL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문제는요. 트랜지션에 강한 MySQL의 특성상 OLTP용으로 MySQL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애널리틱을 쓰실 때는 OLAP 혹은 저희가 올랩이라고 부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했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올랩 OLTP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 OLTP 어플리케이션은 백단으로 OLTP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MySQL을 써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널리틱을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는 올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뒷단에 올랩 DB를 별도로 쓰셔서 예,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뭐 뭐 그림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OLTP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ETL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올랩 DB로 옮겨 써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리소스의 낭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요번에 hitwave라는 원래 가속기를 개발을 해서 OCI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하는 방식이 인메모리 형태고, 그 다음에 저희 MDS 뒤에 붙어서 하나의 DB처럼 연결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InnoDB라고 되어 있는데 InnoDB가 MySQL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OLTP를 처리를 하고요. 뒷부분에 어널리틱 쿼리 같은 경우는 올랩이라는 히트웨이브랑 연결을 해서요.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특별한 변경이 없이 하나의 DB로 OLTP랑 올랩성 쿼리, 저희가 이거 두 개 합쳐서 쓰는 걸 믹스트 워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믹스트 워크로드를 하나의 DB로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OLTP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뭐 소셜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사스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가운데 MDS 히트웨이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어널리틱에 관련된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뭐 우측에 보시는 거죠. 올랩성 BI 툴이라든지 어널리틱 툴을 사용해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오라클 어널리틱 클라우드라든지 타블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놓은 거고요.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상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비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장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MDS, 즉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되는 MDS와 그다음에 다른 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MySQL 서비스를 비교해 본 장표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그래프가 쭉 있는데요. 그 막대 그래프 위에 있는 비용들은 연간 사용 비용을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MDS 같은 경우는 연간 예를 들면 6만 5천 불 정도가 드는 형태라고 하면 아마존의 RDS는 그거보다 거의 한 3배에 가까운 21만 5,651불 정도가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적지만 21만 2,974불.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SQL 같은 경우는 17만 244불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나왔습니다. 뭐 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OCPU, 그다음에 1TB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는 이 장표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약간 붉은 글씨로 어떤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됐는지 테스트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DS랑 휘드웨이브를 같이 써서 믹스드 쿼리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믹스드 쿼리는 아니고요. MDS 휘드웨이브를 같이 써서 애널리틱 쿼리 위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혹은 벤치마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틱 쿼리에 보통 강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레드시프트, 시냅스라든지 빅쿼리, 구글 빅쿼리 이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본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크 방법으로요. TPCH라는 거와 TPCDS라는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30TB의 데이터를 가지고 TPCH 갖고 벤치마크를 한 결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에버리지 타임으로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저희
MDS 히트웨이브입니다. 그래서 OCI 위에서 썼을 경우에 에버리지 타임이 리스판스 타임이 되겠죠. 쿼리런에서 이거가 13.14초 정도가 걸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노우플레이크인데 78.17초.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더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레드시프트인데 32.32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냅스인데 35.44초. 마지막이 구글 빅쿼리인데 108.5초가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막대 그래프 안에 있는 그 금액은요, 실제로 그 사용 금액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본 건데, 보시면, 예, 이거는 이제 연간 비용이 되겠죠. 연간 비용을 봤을 때, 왼쪽에 뭐 25만 1,713불, 중간에는 뭐 밀리언 단위가 넘어갑니다. 뭐 168만 1,920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세 번째죠. 레드시프트도 역시 밀리언 단위가 100만 500 7,841불.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 MDC 히트웨이브가 애널리틱을 특히 썼을 경우에 뭐 반응 속도도 훨씬 빠르지만 리스판스 속도도요. 그렇지만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벤치마크 방법으로 TPCDS라는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트 워크로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TP랑 OLAP, 올랩 두 개의 어, 두 개의 쿼리가 같이 믹스되어 있을 때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예, 위에 제목에 보시면 저희가 아마존 오로라에 비해서 프라이스 퍼포먼스 레이셔를 보면 거의 40여 배 정도 낮다라고 돼 있죠. 예, 어떤 얘기인지 밑에 보시겠습니다. 예, 벤치마크의 방식은요, 100GB 데이터를 썼고 CH 벤치마크라는 방법을 써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레이텐시 응답 시간이 초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오로라 같은 경우는 632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MDS 히트웨이브 같은 경우는 35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18배가 빠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오로라는 어떤 쉐입에서 했는지가 밑에 보시면 오로라 있고 가로 열고 db.r5.8x 라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뉴얼 코스트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요. 빨간색이 히트웨이브인데 가격이 2.4배 정도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죠. 왼쪽은 아마존 오로라인데 22,162불이고요. 우측이 MDS 히트웨이브인데 9,292불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준비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한 것들이 워낙 오버뷰라도 빨리 넘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 이어질 두 개의 세션에서 각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하셔서 실제로 사용 환경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을지,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MySQL, 오라클 마이스퀘일 팀의 현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스퀘일 팀에서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류수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마이스퀘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MDS라고 하는 OCI에서 제공되는 마이스퀘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젠다는 마이스퀘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이스퀘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MDS,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이스퀘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마이스퀘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클라우드가 굉장히 강세가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죠.
전통적으로 램프 스택이라고 해서 리눅스, 아파치, 마이스퀘ل, PHP 스택에 ME 마이스퀘el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오라클에서 개발되었고 지원하고 있고요. 마이스퀘e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RDBMS죠. 그래서 뭐 오라클이라던가 MS SQL이라던가 이런 것과 같이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RDBMS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DB들과 다른 점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와 함께 커뮤니티의 기여를 받고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퀘el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소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스퀘el을 엔진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링크드인, 라인, 위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쇼핑몰 또는 뭐 구매를 하기 위한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 호텔을 서치를 해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부킹닷컴,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크라던가 매니팩처, 제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근래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파이낸스 쪽에 금융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 영역이잖아요. 근데 핀테크 쪽에서 마이스퀘el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K뱅크라던가 카카오뱅크라던가 토스뱅크라던가 이런 인터넷 뱅킹 기업들에서 마이스퀘el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코어 뱅킹은 오라클로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대외계라던가 뭐 상담 업무라던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마이스퀘el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퀘el은 사실 꽤 오래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1995년에 만들어져서 현재 25년이 넘은 제품이고요. 그만큼 안정적이면서 또 성능도 좋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에 오라클로 합병이 돼서 오라클에서 최초로 나왔던 버전이 5.5 버전이고요. 5.6 버전 이후부터는 굉장히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좋아져서 5.6, 7 버전이 사실 시장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5.6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이제 EOL이 되었거든요. 그 말은 기존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버그에 대해서는 픽스라든가 패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버그라든가 시큐리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5.6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라고 하면 적어도 5.7 또는 8.0이 굉장히 나온 지가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0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현재 최종 버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인 1월 18일에 주의 권한 8.0.28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퀘el의 기능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또 인메모리 베이스의 클러스터링을 제공하고 있는 마이스퀘el 클러스터 캐리어 그레이드 에디션에 대한 비교표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마이스퀘el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던가 기본 스택을 제외한 워크벤치, 뭐 모니터, 백업 이런 부분들은 일로 표시된 부분들은 상용 제품에서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좀 규모 있는 데서 대고객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MySQL이 가장 인기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dbengines.com에서 제공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랭킹을 보시면 MySQL이 2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포인트 스코어를 환산하는 이제 팩트들이 있어요. 뭐 구글 트렌드라든가 잡서치라든가 구글 서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포인트를 매기고 그걸로 랭킹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MySQL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원이 두 개가 있죠, 반원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흰색 부분의 MySQL이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 에디션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용 버전을 구매를 했다라고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추가 기능들과 기술 지원 부분을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기능에는 앞서 표에서도 나타났지만 HA라던가 엔터프라이즈 스케일러빌리티 오딧, 시큐리티, 그리고 모니터, 백업, 워크벤치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보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마스킹, TDE, 오덴티케이션, 인크립션, 파이어월, 오딧, 그리고 백업도 일부 이제 인크립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안 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레드풀이라던가 모니터, HA 같은 게 엔터프라이즈 기능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보안 기능 같은 경우에는 5.7 버전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5.7 이후 버전을 보신 분들은 보안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대부분의 보안 기능을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VM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ySQL 서버가 설치되는 곳에 이런 부분들이 다 플러그인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 없고요. 또 소프트웨어도 추가적으로 뭔가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이 플러그인 인스톨 형태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매를 하시면 그 안에 이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타 DB처럼 기능별로 추가되는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의 보안 규제 준수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PCI 카드 관련된 정보에 대한 PCI라던가 아니면 회계 관련된 사벤스 옵슬리라던가 건강 환자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HIPAA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규제 그리고 CIS 벤치마크라고 해서 보안 관련된 벤치마크 지표들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MySQL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마스킹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민감 데이터를 마스킹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스킹을 할 때 이제 소셜 넘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주민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주민번호 앞자리는 공개를 하고 뒷자리는 이제 마스킹 형태로 보여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는 데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해서 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번호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재 요구사항 충족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개발이라든가 테스트 환경에 한국도 개발기라든가 테스트 환경에 데이터를 부을 때 고객 데이터를 전체를 보이지 않게끔 보여야 된다라는 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볼 때는 마스킹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ySQL 엔터프라이즈 트랜스페런트 데이터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DB 쪽에서는 TD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암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ySQL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키를 관리를 하는데 2티어로 키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스터 키가 있고 테이블 스페이스 키가 있어서 테이블 스페이스 키를 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암호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이 트랜스페어런트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사용자는 전혀 뭐 그거를 암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으로 암호화가 돼서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이 되고 조회를 할 때 데이터를 꺼낼 때 이제 복화가 돼서 보여지는 부분이라 사용자 측면에서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데이터의 인크립션을 제공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키 관리가 중요한데 키에 대해서는 이제 KMIP라고 해서 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1.2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 키볼트라든가 키스토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8.0 버전에는 해시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크립션 부분은 이제 앞쪽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암호화를 했지만 이 부분은 각각의 필드를 암호화를 하고 싶다. 만약에 신용카드 번호가 중요해서 그 부분만 암호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인크립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공개키, 개인키 방식의 비대칭 암호화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오덴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SSO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 로그인을 할 때 SSO 인증을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아이디를 통합된 이제 중앙 관리되는 아이디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LDAP 같은 거 또는 커버로스, 유닉스 유저 관리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PAM이라고 해서 플러그블 오덴티케이션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 LDAP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에 대해서는 이제 윈도우즈 로gin에 대한 네이티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또는 윈도우즈에도 LDAP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래서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랑도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 유저도 SSO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할때 엔터프라이즈 오덴티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인데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많이 올라가고 또 오픈 퍼블릭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DB 자체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방화벽이라고 해서 뭔가 앞단에 DMZ 존 앞에 방화벽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DB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은 MySQL DB 자체에 대한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화이트,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쿼리를 분석을 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것과 매칭되는 쿼리만 이제 허용이 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QL 인젝션 공격 같은 거를 방어를 할 수 있겠죠. 또 장점은 화이트리스트를 사실 신규 프로젝트라고 하면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시스템에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화이트리스트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레코딩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의 쿼리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시간 동안 쿼리를 받은 다음에 프로텍트 모드를 걸게 되면 그때부터 해당하는 쿼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저장된 쿼리를 제외한 나머지 쿼리가 들어오면 블로킹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select 모든 것 from employee where id equal 얼마라고 했을 때 얘는 화이트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allow가 되지만 아래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SQL 인젝션이 이제 5와 1 equal 1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는 블럭이 돼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MySQL 엔터프라이즈 오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아웃 오브 박스라는 용어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디 플러그인을 이네이블 한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하시면 로그인 액티비티라던가 아니면 올로 주시면 쿼리 액티비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로깅을 할 수가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재시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CRM 시스템 같은 경우 고객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디트 로그를 남기게끔 법제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로그인에 대한 액티비티, 그러니까 누가 IP는 뭘로 해서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로깅을 남기고 더 디테일하게 남긴다라고 하면 쿼리 레벨까지 남길 수 있겠죠. 근데 요 오디스 생각하실 때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오디 로그가 뭐 로그인 부분도 그렇고 쿼리 부분이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디 로그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이랑 주기적인 삭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스케일러빌리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스레드풀인데요. 스레드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 스레드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DB의 커넥션 하나당 사실 워커 스레드 하나가 따지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커넥션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거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고자 스레드풀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름 그대로 스레드를 그룹으로 나눠서 그 해당 커넥션에 트래픽이 몰린다고 해도 스레드 그룹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건 동시 접속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얘를 온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응답 시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부분인데요. 얘는 MySQL용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는 MySQL용이고요. 꽤 오래전부터 제공됐던 툴입니다. 전 때부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점은 설치랑 모니터링 시작할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러닝 커브가 거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MySQL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MySQL 쿼리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에 뭔가 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을 블러킹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서버를 한 화면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백업인데요. DB 서버라고 하면 사실 백업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온라인 핫 백업을 제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노DB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 온라인 핫 백업을 제공을 하고요. 사실 근래 들어서는 이노DB 스토리지 엔진을 제외하고 다른 엔진을 쓰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거의 95% 이상의 고객들이 이노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온라인 핫 백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라던가 부분, 증분 백업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포인트 인타임 리커버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압축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암호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은데 그쪽으로 바로 백업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MySQL 덤프 대비 성능을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커뮤니티 유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로 MySQL 덤프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덤프 대비 MySQL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지표고요. 위쪽은 이제 백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73GB를 했을 때 4시간 덤프는 로지컬 백업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 걸렸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5분 정도에 끝났다라는 부분이고요. 리스토어는 더 이제 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 MySQL 덤프로 사용했을 때는 19시간 정도 걸리는데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사용했을 때는 14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MySQL 엔터프라이즈 워크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크벤치는 사실 커뮤니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워크벤치는 앞에 소개됐던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업 작업에 대한 생성이라던가 관리, 그리고 오딧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감사 이벤트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요.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용하고 또 워크벤치 자체는 이제 SQL을 실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한 개의 서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A 부분은 사실 오늘은 딥하게 소개를 안 하겠지만 MySQL 엔터프라이즈 HA라고 해서 MySQL 이노DB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DB 클러스터는 기존의 MySQL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아실 텐데요. 복제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식 싱크 방식으로 복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라이트 트랜잭션이 막 몰려오게 되면 딜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나 단점은 이제 실제적으로 마스터 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마스터 서버에 대해서 슬레이브를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동으로 작업이 돼야 된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노DB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DB 클러스터를 사용을 할 때는 오토 페일오버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 싱크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ySQL 라우터라고 하는 부하를 분산해 주는 경량의 미들웨어와 어 말씀드린 오토 페일오버, 데이터 싱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MySQL 그룹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배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MySQL 쉘, 요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한 솔루션들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쉐어드 볼륨을 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축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HA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DRBD도 그중에 하나인데, 리눅스 환경에서 센 스토리지처럼 쉐어드 볼륨을 가지려니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로컬 스토리지를 갖고 싱크 방식으로 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DRBD인데, 단점은 이게 이제 지원하는 벤더가 없어요. 오픈 소스 베이스다 보니까 고런 데서 나오는 이제 서포트 문제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고요. DRBD만으로는 구축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허피 체크를 하는 헛빗이라든가 아니면 코로싱크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리소스 넘기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솔라리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이 유닉스 환경의 솔라리스인데, 그거를 MySQL이랑 연동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구축 가능하시고요.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 클러스터웨어가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HA를 묶어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부분인데요. 사실 되게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MySQL 서포트 엔지니어 분들은 사실 실력이 되게 좋고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MySQL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벤더보다 저희가 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MySQL 소스 코드랑 다 가지고 있는 벤더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개발팀과 협력해서 그거에 대한 버그를 픽스한 후에 넥스트 버전의 릴리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또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한국어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픽스랑 유지보스 릴리즈를 제공을 하고요. 휴무 지원을 하고 있죠. 특히 그리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올리셔도 되고, 특히 뒤쪽에 설명하고 있는 컨설티티브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죠. 장애가 아니어도 이런 부분을 좀 리뷰를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복제 리뷰라든가 파티셔닝 리뷰, 스키마 리뷰, 쿼리 리뷰, 성능 튜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SR로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분이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인증 부분은 오라클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과 당연히 다 인증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오라클 리눅스라든가 오라클 골든 게이트라든가 아까 이제 뭐 오딧 볼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서티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충분히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고객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사실 기술 지원이라든가 모니터링 백업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사용하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MS에서 제공하는 MySQL 관리형 서비스인데 그거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지원되는 관리형 MySQL 서비스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그러면 타사 대비 MDS가 가지는 이후에는 이제 MDS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약자로 저희가 MDS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MDS가 그러면 타사 대비 뭐가 장점인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ySQL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팀에서 내놓은 관리형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MySQL을 굉장히 잘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온프라미스 MySQL가 100% 호환된다. 그럼 타사는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제 A사의 오로라뿐만 아니라 오로라 같은 경우에 이제 5.6 버전에 이제 가지고 사실 클로즈드 소스 형태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떨어지고요. RDS인 경우에도 상세하게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5.7의 일부 부분만 GTID를 제공을 하고 있고 8.0 부분에는 GTID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X 프로토콜이라던가 도큐멘트 스토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호환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GTID 부분은 조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꽤 오랜 시간 MySQL 팀에 있었는데 5.7 이후에 나오는 신규 기능에서는 GTID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게 꽤 많아요. 특히나 InnoDB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GTID가 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GTID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GTID 베이스의 신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 벤더 같은 경우에는 다 MySQL 커뮤니티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DS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기존에 돈을 받고 라이센스를 판매를 했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기존의 MySQL 엔지니어들이 MDS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MySQL 난리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 수준이 훨씬 높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을 것 같고요.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MySQL에서 제공하는 분석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에 이제 MySQL이 사실 분석에 굉장히 성능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뒤쪽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OCI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MDS랑 히드웨이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에는 서울과 춘천센터가 오픈 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두 개를 오픈해서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DR이라던가 이런 걸 구축할 때 한국도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좀 MySQL은 굉장히 빠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조금 후발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타 벤더 대비 저렴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코스트를 비교를 했을 때 연간 코스트를 비교를 했을 때 타사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벤치마크를 했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갖고 와서 테스트하기는 부담스러우시면 작은 업무부터 비용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MySQL 쉘 덤프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큰 데이터도 패러럴하게 덤프를 받아서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린 다음에 MDS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데모로 여러 번 세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데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DS의 이점은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존 RDS랑 오로라 대비 MDS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MySQL 엔지니어링 팀이 후선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되게 큰 게, 만약에 버그가 나왔어요. 그 픽스 같은 경우에는 뭐 타사들도 엔지니어가 있다라고 하면 버그 픽스를 해서 뭔가 릴리즈를 가져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규 버전, 아까 말씀드렸던 8.0.28, 29 이런 버전에 넣는 거는 오라클 MySQL 팀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는 MDS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게 우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넥스트 릴리스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컨설팅 지원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이고, 여기는 이제 사실 포크 버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를 정규 릴리즈로 넣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온프라미스랑 100% 호환되지만 오로라 같은 경우에 일단 호환 보장성이 거의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RDS인 경우에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GTLD라던가 이런 기능들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는 MySQL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할 때 뭔가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PostgreSQL 베이스로 생성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를 일정 부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분의 1의 비용으로 상용 MySQL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HA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H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장애 복구, 제로 데이터 손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타사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HA를 이네이블 하실 수 있고, 또는 생성하실 때 이제 DB 시스템 생성하실 때 HA 옵션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HA 같은 경우에는 타사랑 비슷하게 이제 멀티 도메인 형태로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에 디플로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한 도메인에 디플로이가 되고 나머지가 세컨더리에 디플로이 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룹 레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MySQL MDS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MySQL은 사실 OLTP에 굉장히 강한 DB예요. 제가 BMT나 POC를 해봐도 그렇고요. 올랩성인 경우에는 사실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네스티드 루프 형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리포트형 쿼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고객분들이 이제 OLTP는 MySQL에서 돌리지만 리포팅 쿼리는 이제 별개의 DB를 둬서 ETL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돌리는 형태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고객을 만나 봤을 때 이 ETL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런칭을 한 게 hitwave라는 서비스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OLTP 이 업무와 올랩 업무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옵티마이저가 있어 가지고 OLTP가 들어오면 InnoDB에서 돌리고 올랩성 쿼리가 들어오면 hitwave 노드에서 돌린 다음에 응답을 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MySQL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쿼리를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인메모리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성능이 빨라지고 수천 개 코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MDS와 hitwave를 보면 MDS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hitwave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hitwave 부분을 보면 MDS랑 통합된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래피드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서 요런 MDS와 통합이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 아마존 뒤쪽에 좀 더 상세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돌려봤을 때 비용은 3분의 1이지만 오로라 대비는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분석 엔진인 이제 레드시프트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3배 가까이 빠르면서 비용은 3분의 1만 드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근데 hitwave를 사용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할 때 이제 hitwave 전용 쉐입이 있어요. 그래서 고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비용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레드시프트 아쿠아가 이제 빠른 쉐입의 레드시프트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을 보면 17제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10TB TPC-H 벤치마크를 이용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왔고요. 애뉴얼 코스트를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비슷하게 맞췄을 때 성능이 이 정도로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마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꽤 헤비한 쿼리를 돌릴 때 고객분들한테 이제 RDS에서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라 이런 가이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로라의 헤비한 업무를 돌리는 고객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CH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서 했을 때 실제 레이턴시는 훨씬 줄어들고 18배 이하로, 그리고 비용은 거의 60% 정도밖에 안 들었죠. 절반의 비용으로. 처리량은 110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로라 대비로 만약에 우리가 오로라에서 성능이 안 나오고 힘들다라고 하면 바로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레드시프트랑 비슷한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멀티 벤더로 10TB TPC-H로 했을 때 실제 35배 더 나은 비용 대비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코스트를 보면 5분의 1 비용이고 실제 빠른 걸로 봤을 때는 거의 7배 가까이 빠르게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고객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가시면 hitwave 페이지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300불 크레딧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 트라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닷컴에 클라우드 프리로 들어가시면
MySQL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이 안에 히드웨이브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프리 트라이얼을 이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사실 mysql.com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8.0 기능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시 주의사항,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oracle.com에 MySQL로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션입니다. 저희가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부분이 추가가 되고 지금 베타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히드웨이브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시고 싶은 고객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해당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함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라클 마이스큐얼 팀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MySQL 8.0의 최신 기술과 MySQL 오퍼레이터 for Kubernete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MySQL 현재 최신 메이저 버전이 8.0 버전이고요. 2018년도에 지휘된 지 벌써 4년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어요. MySQL 8.0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기존 5.7에 비해서 2배 향상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데이터 딕셔너리, 도큐멘트 스토어, JSON과 GIS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시티나 윈도우 펑션, 그 외에 해시 조인이 추가돼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MySQL HA 솔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그룹 리플리케이션 기반의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 성능과 안정성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여러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MySQL 통합 매치 솔루션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기반의 레플리카 셋이 그 뒤에 소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InnoDB 클러스터 셋이라는 솔루션이 소개가 되었는데 관련해서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최근 2년간 릴리스 현황을 보시면 긴급한 패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3개월 주기로 마이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최신 버전인 8.0.28 버전이 지난달에 금방 릴리스 되었고 참고로 5.7 버전도 현재 아직 유지 보수 단계이기 때문에 최신의 5.7.37 버전도 동일한 시점에 릴리스 되었습니다. 보시면 MySQL 8.0은 5.7에 비해 성능, 신뢰성, 사용 명리성, 그리고 보안 방면과 유연성, 그리고 개발자와 DBA 대상으로 제공되는 편리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딜리버리 모드 형태로 이제 버그를 포함해서 새로운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에 대해서도 8.0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8.0.20 버전부터 각 마이너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주요 기능들 위주로 버전별로 정리해 드렸고요. 전체 변경 리스트와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릴리스 노트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8.0의 하이라이트로 되는 기능을 포함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대표적인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랜잭셔널 데이터 딕셔너리는 MySQL 8.0의 GA 초기부터 많이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MySQL 5.7과 8.0의 아키텍처 기반의 가장 다른 부분이거든요. 메타데이터와 시스템 테이블을 기존의 시스템 파일과 MyI3 스토리지를 관리하던 부분을 이제 일괄적으로 InnoDB 스토리지 엔진으로 변경된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파일에 대한 접근을 피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InnoDB 스토리지 자체가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장애 복구가 되고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도 그대로 그 장점을 적용되는 셈이고요. 그 기반으로 이제 아토믹 DDL이거나 메타데이터 변경으로 순식간에 DDL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인스턴트 DDL 알고리즘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기반으로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InnoDB의 인덱스와 캐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메타데이터에 대한 조회,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대한 조회 성능도 현저하게 향상된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큐멘트 스토어도 8.0 처음 GA 될 시점에서 제공된 기능인데요. 기존의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창신적인 기능이거든요. JSON 데이터 타입은 이제 대부분 다른 관계형 DB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테이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NoSQL의 컬렉션 오브젝트 모두 지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서로 변환할 수 있는 JSON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두 가지 데이터 모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접속 API 부분도 표준 프로토콜과 새로운 NoSQL X 프로토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 자체가 모두 InnoDB 기반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지원되고 멀티 도큐멘트에 대한 트랜잭션과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데이터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을 MySQL 하나로 통합된 인프라로 구현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도입하는 대신에 이미 익숙해진 MySQL로 개발과 운영 코스트를 절감하고 작업 효율성이 향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QL에 대한 지원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의 CT와 윈도우 펑션에 대한 지원 외에도 사실 쿼리에 대한 개선 사항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라테럴 파생 테이블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파생 테이블은 주로 from절이나 join절에 포함된 서브 쿼리인데요. 보시면 기존에는 이 파생 테이블 안에서 외부 테이블을 참조할 때는 이제 문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를 짤 수가 없었던 게 큰 제한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복잡한 로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보시면 8.0.14 버전 이후에서는 라테럴 키워드가 제공이 돼서 쿼리 작성에서 이런 경우에 라테럴 파생 테이블 형태로 굉장히 큰 편의성, 쿼리 작성에 굉장히 큰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동일한 로직을 이제 8.0 버전에서는 윈도우 함수로도 구현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시 조인을 지원한 것도 8.0의 핫토픽으로 되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조인 형태에서 해시 조인으로 디폴트로 지원하고요. 특히 마땅한 조인 인덱스가 없는 경우에서도 기존의 네스테드 루프 조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조인 인덱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인덱스에 대한 유지 관리 코스트도 필요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서브 쿼리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옵티마이저가 제공이 되었어요. 이제 서브 쿼리 to derived optimizer 스위치는 성능이 안 좋은 이제 서브 쿼리를 내부적으로 이 파생 테이블로 변환을 하고 조인 형태로 이제 최적화하는 형태로 이제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derived condition push dow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 웨어절에 있는 조건을 내부 파생 테이블 조건으로 변환시켜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브 쿼리에서 필터링 되는 데이터를 줄이는 형태로 쿼리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다 이네이블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브 쿼리에 대한 그룹 바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더 쉽게 쿼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디펜던트 서브 쿼리라는 부분인데요. 주로 웨어절에서 웨어절에 있는 서브 쿼리에서 외부 쿼리에 대한 이전성을 가지고 조회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서브 쿼리 안에서 T1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 조회 결과에 따른 데이터 건수에 따라서 내부 이런 서브 쿼리가 머티얼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쿼리에 인덱스가 있더라도 조회 건수가 외부 쿼리 조회 데이터 건수만큼 실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능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익스플레인 결과를 통해서 이 디펜던트 서브 쿼리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쿼리를 다시 작성하거나 혹은 템프 테이블 형태로 변경을 해서 튜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더 나은 성능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고 총적으로 기존의 이제 서브 쿼리에 대한 튜닝을 전문가들이 완성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똑똑한 옵티마이저로 자동으로 최적화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ySQL 성능의 핵심인 InnoDB에 대한 향상 부분이에요. InnoDB 스토리지 엔진은 메모리 영역과 디스크 파일 영역 크게 두 가지 영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부분은 주로 InnoDB 버퍼풀에 대한 관리이고 디스크 파일 영역이 바로 테이블 스페이스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I/O 성능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nnoDB 스토리지 엔진은 최초의 IB 데이터 파일로 이제 통째로 큰 하나의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로 디스크 데이터를 관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포함된 데이터로는 실제로 InnoDB 테이블 데이터, 인덱스, InnoDB 메타데이터, 더블라이트 의 스토리지 영역, 언도 로그 그리고 체인지 버퍼를 포함해서 템프 테이블까지 모두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로 관리를 했던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큰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를 분리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를 하나로 관리하게 될 경우에 일단 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경우에 이런 디스크 공간에 대한 회수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I/O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성능에 병목이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일 퍼 테이블 스페이스죠. 이 부분은 이제 5.6 버전에서 이미 분리해 나간 부분이고요. 이제 8.0 버전에서는 이 파일 퍼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에 대한 삭제 성능을 향상된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 퍼 테이블 스페이스를 자동 확장하는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도 이제 세션과 글로벌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로 관리하게 돼서 이제 템프 테이블에 대한 이런 스토리지 영역을 더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고요. 언도 테이블 스페이스도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이제 기존에 이미 분리해 나갔는데 이제 8.0 버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고 언도 테이블 스페이스 파일에 대한 삭제 성능이 향상된 부분이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더블 라이트 스토리지 영역도 보시면 8.0.20 버전에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분리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추가 옵션으로 제어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이노디비 성능의 다른 하나의 핵심은 이제 리드로그 성능이에요. 8.0에서 리드로그 작업을 다시 디자인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유저 스레드가 리드로그 버퍼를 쓰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캐시에 쓴 다음 리드로그 플래시한 데까지 모두 유저 스레드가 담당하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8.0에서는 별도의 로그 라이트 스레드로 분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스레드 개수를 설정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부하가 높은 시스템에서 이것을 활용하여 더 높은 부하에서의 성능 확장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리드로그 작성에서 CPU 타임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스레드를 삭제하고 어그리시브한 체크포인트 액티비티를 삭제하는 이런 부가적인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서 기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리드로그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초기 로딩 하실 때 리드로그를 디세이블 해서 사용하도록 제어하는 옵션도 추가해서 이제 초기 데이터 로딩 속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복제와 HA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사용자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복제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스와 리플리카로 변경된 부분인데 이제 MySQL에 익숙하신 사용자들한테는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변경 범위는 기본적인 명령어, 시스템 변수 그리고 퍼포먼스 스키마 테이블 정도 퍼포먼스 스키마의 이제 정보랑 이제 프로세스 리스트나 레플리카 스테이터스 이런 명령어의 아웃풋에 이제 제공되는 이런 키워드를 변경한 것들이 포함되겠고요. 기본적으로 8.0.26 버전까지 호환성을 제공하고 만일 그 영향도에 대한 체크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이제 이 terminology use previous를 before 8.0.26으로 사용하시면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복제 운영 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8.0.23 버전에서 GTID가 활성화되지 않은 소스로부터 GTID가 활성된 레플리카로 복제가 가능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환경에 대해서 복제 지원이 더 유연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 방법은 이제 주로 change replication source to에 assign GTID to anonymous transaction이라는 옵션으로 로컬을 사용하시면은 이 서버의 로컬 UID로 GTID가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UUID인 경우에는 특정 UUID로 GTID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비동기 복제의 자동 연결 페일오버 기능이에요. 기존의 어싱크 레플리케이션 구성에서 이제 마스터가 장애가 발생되거나 혹은 네트워크 이슈로 인해서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접속 문제가 발생되면은 레플리케이션은 스탑되죠. 하지만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원래 마스터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요. 연결 횟수도 설정이 가능하고, 설정 값이 다 소모되면 지정된 서버로 자동적으로 비동기 복제를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change replication source 2에 source connection auto failover 옵션으로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자동 연결 횟수랑 자동 연결 시간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일정한 횟수의 이제 원래 마스터에 접근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된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스 정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값에 따라 리트라이 하는 횟수가 다 소진되면은 설정된 새로운 소스로 자동적으로 비동기 복제를 재구성하게 되도록 자동으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기반으로 8.0.23 버전에서 그룹 복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A에 대해서는 MySQL 8.0에서 그룹 복제를 기반으로 한 InnoDB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기존의 어싱크 레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InnoDB 레플리카 셋 기능이 추가로 릴리스 되었거든요. 보시면 레플리카 셋은 단순하게 기존의 어싱크 방식의 복제와 MySQL 쉘 그리고 MySQL 라우터에 대한 통합된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된 부분이지만, 핵심은 여전히 레플리케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 페일오버가 안 되는 이런 단점, 혹은 페일오버 순간에 데이터 로스 위험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단점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HA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은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HA 레벨이 더 높은 InnoDB 클러스터로 권장해 드리고, InnoDB 레플리카 셋과 비교했을 때는 핵심 컴포넌트가 레플리케이션 기반이 아닌 새로운 그룹 복제 기반인 게 이제 근본적인 다른 점이고요. 그룹 복제는 레플리케이션 기반에 추가적으로 팩소스 알고리즘을 개발된 부분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머저리티 합의를 위해 이제 미니멈으로 3대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레플리케이션과 가장 기본적인 다른 점이고, 그룹 복제 기반으로 이
그룹에 참여한 멤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합의에 따라서 마스터에 대한 자동 페일오버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멤버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도 자동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멤버십을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네트워크 파티션이나 스플릿 브랜도 이 팩서스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두 자동으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RPO가 0이라는 것은 마스터 장애 시 데이터 로스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스터 페일오버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복구 시간도 초 단위로 보장하는 자동 페일오버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MySQL의 공식적인 HA 솔루션으로는 이제 InnoDB 클러스터다. 그리고 이 InnoDB 클러스터는 이제 대부분 새로 도입되는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이제 HA 솔루션으로 점차 기존의 이제 레플리케이션 기반의 솔루션을 점차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nnoDB 클러스터 기반으로 8.0.27 버전에서 InnoDB 클러스터 셋이라는 솔루션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DR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InnoDB 클러스터 사이에 비동기 복제로 구성이 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InnoDB 클러스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 없는 자동 페일오버로 제공을 하고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는 기존의 레플리케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수동 페일오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페일오버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동 페일오버 방법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런 구성을 MySQL 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ySQL 라우터와 통합된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MySQL 라우터를 이제 타겟 모드를 프라이머리 혹은 지정된 리플리카 클러스터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모드로 설정된 MySQL 라우터는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운영센터로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로만 접속시키겠고요. 당연히 리드 라이트 모두 가능하고 레플리카 모드인 경우에는 설정된 이제 레플리카 클러스터로만 접속시키고요. 리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멤버의 장애 사항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이제 InnoDB 클러스터 내부적으로는 그룹 복제 기반으로 자동 페일오버가 돼서 새로운 세컨더리 서버를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승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잇따라서 이 두 데이터 센터 간의 어싱크 레플리케이션 구조도 자동적으로 캐치가 되고 이 프라이머리가 변경된 부분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따라서 이런 새로운 프라이머리 정보에 따라서 비동기 복제 구성을 자동적으로 재구성 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레플리카 센터 측에서 프라이머리 페일오버가 발생된 경우에도 어싱크 리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슬레이브로 자동 재구성하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완성해 줍니다. InnoDB 클러스터 셋은 보시면 설명드린 것처럼 두 InnoDB 클러스터 사이에서 복제를 구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꽤 복잡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MySQL 쉘의 API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ySQL 쉘에서 DBA라는 오브젝트에 의해서 설정과 관리 API를 제공하고요. 설정 과정에서 이제 InnoDB 클론 플러그인 기반으로 빠른 프로비저닝이 완성이 되고
그 외에 보시면 set primary instance 그리고 set primary cluster 함수로 각각의 InnoDB 클러스터의 프라이머리 멤버와 전체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를 변경시키거나 혹은 이 프라이머리 혹은 운영 데이터 센터 전체가 이제 장애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수동으로 이 레플리카 클러스터를 프라이머리 클러스터 센터로 프로모션하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MySQL 라우터에 대한 부스트랩 부분도 기존의 InnoDB 클러스터와 동일하고요. 일단 메타데이터 기반, InnoDB 클러스터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디폴트 설정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를 각각 확인하거나 해당 라우터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함수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InnoDB 클러스터 셋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이제 최근에 이제 2개 릴리스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요. 일단 8.0.27 버전에서 유저에 대한 인증 방법이 멀티 팩터 인증 방법으로 변경돼서 최소 3가지 인증 방법을 동시에 지원하고요.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디폴트 오덴티케이션 플러그인은 폐기되고 현재 최신 버전에서는 이미 삭제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 사용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한으로 방화벽의 제약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제공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이너리라는 함수를 폐기시키고 다음 버전, 그러니까 현재 최신 버전에서는 카스트 as 바이너리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리케이션 구성의 디폴트를 이제 멀티 스레드 형태로 변경이 된 부분이고 다른 이제 멀티 값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 복제에서 특히 InnoDB 클러스터에서 원래는 사실 그룹 멤버를 구성한 세대, 미니멈으로 세대 서버가 이제 이 합의를 하는 구조인데요. 세대 모두 합의에 참여하는 구조인데 8.0.27 버전에서는 싱글 리더 합의가 지원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InnoDB 클러스터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되거나 혹은 네트워크 안정성이 좋지 않다라고 싶으시면은 이 그룹 리플리케이션 팩소스 싱글 리더 옵션을 원으로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온라인 DDL 성능을 위한 이 버퍼 설정이 추가가 되고 또 클론 플러그인에 대해서도 동시 DDL 작업이 허용되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인 8.0.28 버전에서는 가장 큰 게 퍼포먼스 스키마의 CPU 타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혹은 유저 기반으로 메모리 할당량을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련 상태 변수와 옵션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 인스턴트 알고리즘은 기존에 이미 제공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alter table rename column 이 작업에도 인스턴트 알고리즘으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혹은 런타임으로 InnoDB 오픈 파일 리밋을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 오딧 로그에서 오딧 기능에 대해서도 이것을 활성화를 제어하고 혹은 이네이블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변수로 제공한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ySQL 8.0에 대한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보안 관련해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 보시면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요.
캐싱 샤 알고리즘은 이제 초기 때 이미 디폴트로 변경된 부분이고 롤에 대한 지원 부분도 포함되겠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시스템 유저 권한이 추가돼서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더 강화된 보호를 실행할 수 있고 듀얼 파스워드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호 이력 기반으로 재사용 정책을 설정 가능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이제 유행되는 이런 외부 인증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언급드린 멀티팩터 어덴티케이션으로 변경한 부분이 포함되겠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오픈 SL 라이브러리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이노디비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MySQL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로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라이트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암호화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이어월 기능과 오딧 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MySQL 오퍼레이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퍼레이터는 사실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리와 배포를 더 쉬운 형태로 하기 위해서 패키징해서 제공하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확장 기능인데요. MySQL 오퍼레이터는 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프리-GA 단계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대한 풀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대한 자동 배포와 관리 기능, 그리고 백업과 복구 방법, 확장 방법, 그리고 롤링 업그레이드, 전체 이노디비 클러스터에 대한 삭제 기능, 이런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MySQL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배포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 이노디비 클러스터의 핵심 컴포넌트인 그룹 복제를 구성한 MySQL 서버들은 쿠버네티스의 스테이트풀 셋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는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형태로 외부 스토리지에 마운팅할 수 있고요. MySQL 라우터는 이제 별도의 레플리카 셋 자원으로 관리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은 당연히 서비스로 관리하면서 이 커넥션 IP와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MySQL 오퍼레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GitHub의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우선 쿠버네티스에서 사용자 정의된 자원을 생성하는 YAML 파일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MySQL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MySQL 오퍼레이터가 설치된 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MySQL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MySQL 서버를 배포할 때 사용될 시크릿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크릿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YAML 파일을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GitHub에서 제공되는 샘플 파일을 참조하실 수 있고, 보시면은 주로 MySQL 서버를 배포할 이미지, 그리고 서버 대수, MySQL 라우터 관련된 이미지와 인스턴스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YAML 파일을 어플라이하면 설정에 따라서 InnoDB 클러스터를 자동적으로 배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배포 과정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연결 IP를 확인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룹을 구성하는 MySQL 인스턴스와 MySQL 라우터에 대한 확장도 이제 굉장히 쉬운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주로 YAML 파일을 변경하죠. 이제 인스턴스 개수를 변경을 하고, 명령으로는 edit InnoDB 클러스터로 이제 다운타임 없는 자동 확장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버전 업그레이드 방식도 일단 먼저 YAML 파일의 버전 정보를 변경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다운타임 없이 롤링 업그레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업 관련해서는 볼륨 스토리지에 백업하거나 혹은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백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MySQL 쉘에서 제공되는 로직 덤프 로드 유틸리티 기반으로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